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이 VR과 함께 수업하는 이 시대. 정말 그 학생들의 간접 체험이 거의 뭐 직접 체험하듯이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뭐 예를 들면 뭐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VR을 이용하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어떤 수업을 한다. 근데 직접 이렇게 VR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걸 체험하는 거야. 야, 직접 겪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오염 같은 문제를 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야, 그 뭐 바닷속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뭐 갯벌 체험 정도는 해봤거든요. 아, 뭐 잡아먹으러 갔겠죠. 잡아먹는, 예, 그렇죠. 뭐, 갔던 기억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갯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일반 학생들이 진짜로 뭐 쓰레기 줍는다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VR을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바다 세상도 가보고, 굉장히 좋은데요?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네. 자, VR만큼 안전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시죠.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움직이는 수학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아, 바다 얘기가 좀 많다 했더니 그러게요. 예, 여지없이 주제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랑 수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다와 수학이요? 나 이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네, 관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네. 우선 바다는 일단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그렇죠. 우리 보통 인류의 보물창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물고기를 주요한 식량 자원으로 우리가 이용해 왔고요. 네. 또 최근에는 뭐 해저 유전을 통해서 석유를 얻고 또 바닷물에서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기까지 사실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거고 탐사가 이루어졌겠죠. 그 속에서 또 이 과학과 수학이 빠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바다는 인류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지만 예, 수학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해적이 되어가지고 보물들을 막 찾아서 떠나봐야죠.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놀러 갔어요. 네. 그런데 엄마, 동해바다, 서해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짜? 네, 아빠, 잠수함은 어떤 원리야?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일단은 뭐 애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모르겠는데 이건 어려운 질문. 뭐라 그러실 거예요? 어디가 더 짜?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수다학과 함께 하면서 이 얻은 이런 수학 이야기들을 대화의 좀 재료로 삼아서 바다에 놀러 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다학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화의 재료로 삼아라.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는 척이죠? 수다학이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레시피. 예, 그렇죠. 자, 지금부터 바닷속에 움직이는 수학. 과연 어떤 수학들이 바닷속에 숨어 있는지 저부터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넓은 바다만큼 그 속에 숨은 수학도 무궁무진. 오늘은 동해바다를 찾아 재미있는 수학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다에서는 또 어떤 수학을 만날 수 있을지 힘찬 항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바다에는 움직이는 수학이 있다. 해안가의 바닷물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바다의 움직임 속에 수학이 숨어 있답니다. 해수면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일을 반복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석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바닷물의 수평적인 흐름을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데요. 간조에서 만조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현상은 밀물. 반대로 만조에서 간조까지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밀물과 썰물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밀물과 썰물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에는
지구, 달, 태양 이렇게 세 가지 천체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태양과 지구, 달의 위치는 해수면의 높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태양과 지구, 달이 직각으로 나열될 때에는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가 가장 작고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도 가장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에 의해 움직이는 바다는 모래를 이동시키며 바닷가의 모습도 바꾸는데요. 태양과 달이 바다를 움직이고 바다가 땅을 움직이는 수학의 연쇄작용. 정말 놀랍네요. 바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수학을 한번 찾아 나서 볼까요? 알 수 없는 조형물들로 가득한 이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여기는 바다 중에서도 아주 깊은 바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바다, 바로 심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심 200m의 바다는 천해, 200m 아래 햇빛이 덜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곳을 심해라고 하는데요. 심해 속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은 강해지고 수온은 낮아지는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답니다. 수심이 얕은 천해는 햇빛과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일정하지만 수심 200m에서 1000m 사이에서는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을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심해층으로 들어가면 아주 차가운 바닷물만 있게 된답니다. 또 물속에서의 수압은 보통 10m 내려가면 1기압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깊이가 30m라면 약 3기압, 200m에서는 약 20기압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잠수를 할 때는 바닷속의 수압에 공기가 누르는 힘인 대기압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더 큰 압력을 받는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다 생물들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는데요. 바다 생물의 삶 속에도 수학이 있답니다. 바다에는 박테리아나 조개 같은 아주 작은 생물부터 고래와 같은 큰 생물까지 다양한 크기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개체수는 늘어나고 크기가 커질수록 개체수는 줄어들게 된답니다. 5군의 생물을 크기에 따라 2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크기 등급 스펙트럼에 따라 크기가 클수록 개체수도 줄어드는 상당히 고른 분포를 가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에는 이처럼 규칙성이 적용되지만 고래잡이나 낚시처럼 사람의 개입으로 바닷속의 규칙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지구상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만큼 바닷속에는 다양한 해양과학의 원리와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실 때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함께 떠올리신다면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지구에 바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었듯 수학도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야, 이 해양 생물의 어떤 크기나 분포에 이런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게 나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밀물 썰물에서 수학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신기하네. 예. 그냥 밀려왔다 쓸려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예, 우린 이게 지금까지 그랬죠. 예, 아침 되면 들어오고 밤 되면 나가나 보다 뭐. 지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예,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러게요. 안에도 그렇게 다 수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닷속 수학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처럼 네. 이제 바닷물도 비슷하게 농도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바닷물의 농도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위는 퍼밀, 그러니까 첨분율
바닷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쉽게 네. 풀이를 하자면 바닷물 1000g 속의 염류의 총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약 35%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바닷물 1000g 속에 약 35g의 염류가 녹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퀴즈요. 이제 바닷물이 얼면은 얼음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뭐 고현이는 저기 뭐 소금도 같이 어는 거 아닙니까? 소금도 얼고 물고기도 얼고 뭐. 다 알겠죠. 뭐. 네,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바닷물이 얼면은 이제 얼음 부분은 순수한 물만 모여가지고 얼게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얼음 속에는 염류가 녹아 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언다는 것은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을 줄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얼면은요, 염류는 얼음 아래쪽에 바닷물 속에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바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바닷물을 마시면 이게 좀 건강에 좀 안 좋은가요? 그 우리 몸 세포의 무기염류 농도는 0.9% 정도인데요. 바닷물 농도가 약 3% 정도입니다. 그럼 바닷물을 마셨을 때 혈액 속에 있는 무기염류 농도가 세포에게 농도보다 진해져서 세포로부터 물이 빠져나오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셨다고 해도 마실수록 우리 몸속의 수분은 점점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하. 예, 결국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현상이죠. 삼투압. 아, 목마를 때 바닷물 맞으면 소용이 없구나. 자, 그렇다면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바꿀 수 있죠. 예, 바닷물을 담은 통 위에 비닐을 네네. 씌우고 햇빛을 받게 하면 수증기가 비닐 때문에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못하고 비닐 안쪽에 모여서 물방울로 변하죠. 이런 상으로 이 물방울들을 모으면 소금기가 없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럴 때 네네. 흔히 하는 말이 어느 세월에 그거. 자, 바다 주변으로 좀 가볼까요? 바다 주변. 예. 예, 뭐 여러분들 바닷가 가보면 항구 안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센 물결, 파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쌓아둔 뚝 있죠. 방파제. 네. 예, 방파제에서 어떤 도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 방파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테트라포드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렇게 삐죽. 예, 기둥이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구조물이 사실은 이 파도의 힘을 좀 없애거나 줄이는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 기둥 끝이 이 꼭지점을 연결해주면 정사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정사면체는 이제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이제는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정사면체는 뭐 이제 이게 딱 균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뭐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 강한 파도나 수압을 이겨내야 하니까 이 구조물이 안정감을 지녀야 하는데 이에 딱 맞는 다면체가 바로 정사면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트라포드는 이 뿔 모양을 한 네 개의 다리가 서로 엇물리는 방식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테트라포드의 서로 엇갈린 구조 덕분에 파도가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 압력이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네. 신기한 거 많이 나오네. 자, 요즘에 근데 사실 이제 뭐 직접 바다를 보러 이렇게 참 떠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힘든 감이 좀 있는데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무거운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배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이제 똑같은 양의 이제 고무차력을 주고요. 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고무차력으로. 그래서 네. 동시에 이제 배를 띄우고 클립을 이제 처음에 3개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3개 올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가라앉는 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례에 가라앉으면 어쩌지?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클립을 놓으면서 하는 그런 스릴도 재미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퀴즈. 네. 내가 이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네. 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바닥이 넓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양의 고무차력이니까 질량은 같고요. 이제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제 필근 씨가 말한 것처럼 최대한 바닥을 넓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액체에 액체를 쌓아 올리는 무지개 물탑 쌓기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무지개 물탑 쌓기요? 예, 같은 부피의 물에 설탕을 아무것도 안 넣은 0숟가락, 뭐 3숟가락, 6숟가락, 9숟가락, 12숟가락 넣고 녹여서 이게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만든 뒤에 여러 가지
의 물감을 각각 풀어요. 이걸 가느다란 시험관의 농도가 진한 설탕물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면 여러 가지 색깔의 액체를 층층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맨 아래부터 밀도가 큰 물을 조용히 넣으면 예,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 안 섞이는구나. 예,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섞여서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예, 이런 실험으로 밀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되게 아깝겠다. 이거를 메스키친에서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걸 왜 굳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걸 아, 이거 어떡하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제가 예. 가보면 예. 뭐 김수진 선생님이 뭐 뭔가 생각해놓지 하긴 뭐 않았을까? 항상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예, 뭐 가보겠습니다 일단. 숟가락만 자꾸 이렇게 얹는데 네, 말이죠. 예, 예. 젓가락도 얹겠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그 좀 기발한 또 재미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움직이는 수학 만들면서 체험하는 메스키친 다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선생님, 지금 좀 전까지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 안 나온 거? 저 여기서 필근 씨 기다리면서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네.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오, 안 나온 게 있군요. 바로 바다의 친구 부력. 부력. 네.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힘이 위쪽으로 작용해서 물체의 무게와 반대로 물체를 뜰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나 무거운 배가 바다에 뜰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력 때문이죠. 그렇죠. 부력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부력 정도를 좀 이렇게 알 수 있으려면 대충 잠수함 정도는 또 이렇게 만들어 봐야 부력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잠수함이 진짜로 가능해요? 저 그냥 툭 던져본 건데. 네, 오. 잠수함의 원리를 그대로 담은 아주 귀요미 쪼꼬미 잠수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잠수함이란 물속에 잠겨 이동할 수 있는 수송 및 군사수단이죠. 그렇죠. 추진 원리는 일반 선박과 유사해요. 네. 하지만 물을 채우거나 반대로 물을 비우고 공기를 채우며 부력을 조절하는 탱크와 또 물속에서도 탱크로 공기를 보낼 수 있는 압축 공기가 있어서 물 위로 뜨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을 과연 이 주방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신선한 재료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잠수함을 만드는데 재료가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저걸로 어떻게 잠수함을 만들지 뭐 도저히 예측이 안 가거든요? 네, 일단은 요거 응. 빨대를 제가 자른 거거든요. 네네네네. 빨대를 어. 이제 여기 한쪽을 자른 다음에 네. 미니미 귀요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귀요미?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 준 다음에 막힌 부분이 이제 윗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뚫린 부분이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잠수함이 확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오. 그래서 조금 무겁게 클립을 아래다가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짜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게가 이제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아. 잠수함이 네.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요? 완성. 끝. 잠깐만요. 여러분, 잠수함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바닷속을 헤엄친 정말 무시무시한 잠수함. 약간 쭈꾸미같이 생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그래요? 그래도 색깔은 굉장히 예쁩니다. 잠수함 맞다니까요. 잠수함 맞죠? 네. 주세요. 일단 색깔은 예뻐요. 네. 계속 지켜보면 네. 이게 왜 맞는다는지 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해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과 부력의 크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물건이 물에 가라앉을지 또는 뜰지 결정되는 것인데요. 잠수함이 바로 이러한 부력의 특성을 이용해서 설계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나온 여기 약간 쭈꾸미 같은 요 친구가 이제 잠수함이다. 이렇게 치고. 치는 건 뭐예요? 알았어요. 잠수함 맞습니다. 이 멋진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물이 든 페트병에다가 넣고 네네. 뚜껑을 꼭 닫고 양옆을 힘껏 눌러보면 돼요.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신 선생님이시잖아요. 짜잔! 야,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바다에 있는 잠수함. 잠수함이 지금 바다에 바닷속 떠 있어요. 잠수함. 이제 막 출항 준비라고 하나요? 이제 딱 정말 전쟁에 나갈 그럴 준비를 한 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죠. 아니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조금 무겁게 하려고 클립을 달았다고 해도 빨대는 이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이게 잠수함이 계속 위로 좀 솟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필근 씨 손님 세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세게 눌러보세요. 근데 이게 될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둥둥 떠 있거든요. 자, 제가 요거를 바닥에 두고 한번 힘껏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된다니까요. 내려갑니다. 자, 누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꾹 누르면, 요거를 꾹 누르면, 내려갔어. 이게 뭐야? 잠깐만.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어. 자, 그러니까 힘을 조금 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네. 힘을 꽉 주면 얘가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그랬다가 힘을 싹 풀어보면 올라옵니다. 이거 신기하네. 아니 이게 뭐라고? 이 가벼운 빨대가 클립 몇 개 달아놨다고 누르면 쭉 내려가네요. 와, 이거 잠수함 맞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네. 이거는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는 누르면서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저는 이렇게 막 누르면서도 혹시나 뭐 이렇게 뚜껑 뚫고 막 물 나오는 거 아닌가, 빨대 여기 튀어나와갖고 잠수함 여기 육지에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정말 이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부력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쵸, 신기하죠. 페트병 양옆을 누르면 병 안의 압력이 세져요. 세지고. 그래서 빨대 속으로 물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물의 양이 많아져서 무거워지고 또 내부의 공기가 압축돼서 부력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잠수함이 가라앉게 되는 원리고요. 네. 또 다시 손을 놓으면 빨대 잠수함 속으로 들어간 물이 빠져나오겠죠? 물의 양이 적어져서 가벼워지고 부력은 커지니까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력을 요 빨대 속에 공기가 받는다는 뜻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잠수함이 물에 떠 있을 때는 탱크 내부가 대부분 공기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잠수할 때는 탱크 내부의 공기를 빼내고 그 자리에 바닷물이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잠수함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부력이 약해지게 되고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 필구 씨, 네. 100점. 100점. 우와. 여러분 100점 맞았습니다, 저. 네, 너무 잘했어요.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네. 잠수함이 가라앉고 또 중력이 부력보다 작으면 잠수함이 떠오른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100점입니다. 오늘 정말 이 중력과 부력 그리고 이 잠수함의 어떤 원리까지 이렇게 간단한 실험, 간단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다 알게 되니까 정말 유익한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진짜 집에서 누구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선생님한테 100점을 100점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못 받아본 100점을. 받아봤죠. 예. 100점 지금 맞았어요. 이야, 30 넘어가죠. 대단합니다. 네. 이 바다 하면 사실은 진짜 그 부력이라는 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그렇죠. 예. 굉장히 신기했던 게 세게 이렇게 꽉 눌렀잖아요, 제가. 네. 그랬더니 아래로 쑥 내려가서 제가 놓기 전까지는 안 올라와요. 야, 역시 제가 뭘 만들지 정말 전혀 예상을 못하고 갔는데 역시 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네. 한 건 하셨다. 드디어 이런 드디어 생각이- 인정을 하는군요. 나의 힘이 아니다. 선생님의 힘이다. 인정하는군요. 예. 그 잠수함 탱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벨러스트라는 이제 공기 탱크를 이용해서 부력을 조정해서 물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이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레가 있습니다. 아, 부레. 네. 그래서 물고기의 이제 부레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떠오를 때는 이제 머리 쪽에 부력을 크게 해가지고 머리 위를 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향할 때는 그 반대로 이제 이 뒷칸의 부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단순히 머리를 위아래로 향하게 하는 이제 기능으로 좀 부레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력이 증가해서 물고기는 떠오르고 이제 반대로 부레의 크기를 줄여서 부력이 감소하면 이제 물고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물속에서 이제 그대로 떠 있으려면 이제 이 부레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 부력과 무게를 이제 갖게 하면 되겠죠. 야, 이거 민어회 먹을 때 부레가 별미입니다. 그래요. 역시 먹는 쪽으로. 참고하십시오. 예, 예. 아니, 부력이 크면은 뭐 뜨고, 부력이 작아지면 가라앉고, 이 부력 크기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부력의 크기는 물에 물체를 넣어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뭐 한 물체가 물을 밀어낸 무게의 크기와 같습니다. 뭐 간단한 실험으로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나무를 넣으면 예, 물이 넘치게 되겠죠? 네. 예, 넘친 물을 받아서 물의 무게를 재보면 나무의 무게와 넘친 물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나무의 무게와 부력이 같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몰랐을까요? 따지고 보니 그러겠는데 신기하네. 참 묘하네 오늘.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 숨어 있는 농도, 밀도, 압력, 부력 뭐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네, 이제 앞서 알아본 것처럼 바다에는 해양 생물 자원도 많고요. 또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수학 이야기는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바닷속 수학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이제 책이나 영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수학을 찾아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맞아요. 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넓고 크지만 그래서 이거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집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걸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실험도 너무너무 많고 아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넓은 바다를 집 안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드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